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거나 결혼을 마음먹을 때, 힘들게 쌓아온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에 발을 내디딜 때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하기 전 굉장히 심사숙고하며 고민하게 되죠. 결국에는 누가 봐도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혹은 제3자가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가슴이 뛰는 방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결정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결정한 것일까?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뉴턴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 물리법칙은 현대에선 당연하게 생각되는 물리법칙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물체의 물리적 움직임은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이라고도 불리는 고전역학은 쉽게 말하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입니다. F는 ma라는 유명한 수식도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부터 등장했죠. 여기서 F는 ma라는 수식은 결정론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F는 힘을 뜻합니다.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이 수식을 사용하면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입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히 몇 초나 몇 분 뒤의 미래가 아닌 수백 년 혹은 수조 년이 지난 이후의 움직임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파악한다면 이 입자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작은 입자뿐만 아니라 고립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모든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탄생했던 46억 년 전, 그것보다 더 뒤로 시간을 돌려 우주의 빅뱅이 발생했던 138억 년 전부터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는 지금까지 이미 모두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헛소리지? 라고 생각하신 것도 138억 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고전역학의 결정론 입장에서 말이죠. 어찌됐든 여태까지 말했던 고전역학의 결정론을 뒷받침할 만한 실험이 있어야겠죠. 1983년 벤자민 리벳은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하게 되는데 바로 리벳 실험이라고도 불리는 자유의지 실험입니다. 실험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 피험자들에게 뇌파 측정 기계를 연결한 뒤 원하는 아무 때에 손가락으로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피험자들은 언제 손가락으로 움직일지 리벳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결정했던 시간에 손가락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손가락으로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하면 뇌가 그것을 인지하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피험자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약 0.5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그 시간에 손가락으로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밝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 그것을 하도록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AI처럼 따르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정론입니다. 그렇다면 결정론의 반대는 무엇일까? 20세기 초 과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은 20세기 초 양자역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막스 플랑크를 거쳐 우리가 잘 아는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그 슈레딩거까지 오랫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파동함수가 핵심 포인트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결정론과는 정반대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양자역학에서 이 방정식 자체는 결정론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확정성의 원리 방정식을 보게 되면 여전히 위치와 운동량을 사용합니다. 대충 보자면 마치 결정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식에서는 불확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바로 파동함수가 그 주인공이죠. 파동함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입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파동함수로 표현되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파동함수란 입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입니다. 그럼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방정식과 파동함수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식의 위치와 운동량은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와 운동량의 변수가 일종의 확률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동전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죠. 무조건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처음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앞면이 나왔더라도 그 다음에 던졌을 때 혹은 이후에 20번을 더 던졌을 때도 앞면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이 2분의 1로 확실히 정해져 있지만 어떤 면이 나올지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입자의 위치를 측정할 때 확률이 확실히 정해져 있더라도 그 입자의 위치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을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정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뉴턴의 고전역학을 사용한 결정론은 결국 학계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죠. 결정론과 자유의지. 이 상반되는 두 개념은 아직까지 100%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여 자유의지는 존재한다는 쪽이 정설이죠. 하지만 과학이 더 발전되며 우리가 현재는 모르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면 100년 후에는 결정론이 정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유의지. 여러분은 어떤 쪽을 믿으시나요? 과학 좋아.